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노을이 진짜 멋지게 물들었거든요. 다들 보셨나요? SNS에도 하늘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하루하루들은 굉장히 평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쁜 노을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면 또 그날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노을이 진다는 건 하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을의 풍경이 오늘도 수고했어 라면서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예쁘게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를 너무 잘 보내고 와서 지금 이 시간이 아직도 멘탈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멍하기는 한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정보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열어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을게요. 실시간 채팅창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으니까 모두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남양님 잘 오셨습니다. 하늘이님께서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라는 인사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진짜 4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저녁 출근하는데도 계속해서 멍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인 건 우리 증시도 좀 잘 쉬고 컨디션을 회복해서 돌아온 듯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 많은 종목들이 또 빨간불 보여줘서 아,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다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CPI가 살짝 불안하게 나오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우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234님, 2부는 주식 문의하는 거 아닌가 봐요 하셨는데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종목 신청, 상담 신청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초대박님, 상한가 밤빛님, 스타벅스 안 간다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우리 추석 때 좋은 꿈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김동은님, 또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형철님도 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계속 들을게요. 그래님 딱 출석 체크 막차 타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종목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CPI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 CPI가 전달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2달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내일 시장 너무 무서워요. 내일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한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올해 초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좀 정점 아니야? 혹은 이제 기대감이 조금 올라온다라거나 혹은 긴축이 이제 슬슬 약하게 진행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이제 또 시장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서서 일부에 시장은 기승전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350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2350 구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7월 달부터 순전히 매수만 했었던 그런 이제 구간들이 확인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물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심리가 그래도 상당히 조금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 보게 되면은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0.2% 높게 나왔어요. 역시나 뭐 저번 달부터 해서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조금 가스관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연휴 동안에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상황을 저는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해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히려 반격을 상당히 조금 강하게 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용토들 다시 한번 수복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여론에서는 푸틴이 탄핵을 해야 된다, 푸틴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러시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푸틴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뭐 지금 현재 무기로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거는 천연가스, 이제 에너지 자원뿐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8월, 9월부터 이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또 이번 CPI에 그대로 영향이 가면서 이제 약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저번 달 피크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달 8.5%, 이번에 이제 나온 게 8.3%니까 어찌됐든 조정 중이에요. 계속해서 네. 조금 가격,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사실 코스피 2350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2350 구간을 지금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벗어나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회복하는 중이니까 사실 이 구간을 이탈을 할까라는 걱정은 저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350 구간으로부터 2500 정도 지수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제 연준 인사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발언들을 많이 했죠. 긴축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는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추석 주 이제 말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되는 한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 정도부터 조금씩 연준 인사들이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봐야지 하고 또 조금 이야기를 바꾸고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또 연준에서 나서서 시장 분위기 봐야지라고 또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미증시가 약간은 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건 기대만큼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떨어진 거는 팩트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고, 이제 지금 현재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만 반영을 하면 그래도 저가 한 2300에서 2350에서 2400 정도 코스피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바닥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때 종목 다시 한번 또 잡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 FOMC까지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오히려 짜 나가야 될 때지.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걱정된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스닥이 뒤통수 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잡을 준비를 해야지 라는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이 너무나도 급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와 우려가 좀 크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걱정은 금물,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내일 시장이 좀 함락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그 반등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수익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종목 진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기회를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기회를 잡아볼까? 내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문의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전망과 또 가격적인 전략들 체크하시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유튜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행복하자님, 내일 매수 기회다라는 글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마인드입니다. 어떤 기회를 잡아볼까?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미리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현야옹님 잘 오셨습니다. 박기호님께서도 형이렁아 화이팅 하면서 또 응원의 댓글도 올려주셨고요. 한강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는지 내일도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망둥이님 반가워요. 박충현님 또 소나기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충현님 참 힘들어요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그 힘든 시장 또 저희와 함께 그 탈출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종목 어떤 건지 같이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내일은 태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31,100원이고요. 비중은 24% 가지고 계시네요. 현재 수익 중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거든요. 11%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한동안 좀 급하게 하락하는 듯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 이렇게 또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잡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좋은 이슈가 이제 있었죠. 일단은 세계 최초로 전기로에서 고급 한재를 생산을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급 한재가 저탄소 판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저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문에 뭐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가 저는 이제 꾸준하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또 가장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가 좀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역시나 포항에 기록적인 또 폭우가 나오다 보니까 49년 만에 이제 공장 가동이 좀 중지가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철강 가격이 당분간 또 오를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수혜를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역시나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바닥을 좀 잘 확보를 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조금 이 종목을 수익을 챙기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항상 뭐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매물대를 또 돌파해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37,000원 구간에 121 이선 이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좀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치고 나가는 양봉의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물량을 순전히 또 밀어주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좀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슈 자체도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시장이 내일 떨어지게 되더라도 오히려 수급은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일단은 내일의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구간 37,000원 구간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7,0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익권 확대를 노리면서 4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만원 구간까지 가려면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현재 이 이전 저점 구간이죠. 3만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내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밀어주는 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에 조금 흐름을 보시다가, 약간은 이 차익 실현을 하는, 약간은 장대 음봉이 나오려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저는 한 36,0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차익 실현 라인은 한 36,000원 정도로 조금 지켜보시고 36,000원을 지켜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37,000원 뚫어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 혹시나 36,000원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3만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내일 시장이 조정 출발을 하겠죠. 지금
뭐 미증시가 약간은 또 해외 선물이 조금 급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할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박스권의 흐름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갈 때까지는 빠르게 또 수익 순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수익권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매물대에 도달을 한 만큼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혹시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2차 수익 구간은 한 4만 원 정도로 잡아가시면 수익 극대화에는 충분히 또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시장 안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잘 챙겨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겠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의 좋았던 흐름이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36,000원을 목표가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7,000원 뚫어준다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서 현대제철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마그마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자님께서는 계속 이 시장을 잘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들을 지금 같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하자 파이팅! 좋은 주식은 하늘로 간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튼튼한 종목들인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그 종목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튼튼한 전략들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궁금증 한번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그에 대한 해답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234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626원이고요.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미스터 블루 오늘은 5,31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아마 지금 매수하신 이후로 조금 더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은 종목 선별적인 매매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왜냐라고 했을 때 박스권 시장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실질적으로 좀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섹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빠르게 또 시장이 저점으로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저점에 도달했을 때는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는 뜻은 그만큼 굉장히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빠른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거래대금이 약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총 거래대금이 3억 정도 들어와 있다라는 뜻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량을 조금 밀어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윗꼬리를 계속해서 그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느낌이 계속해서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밀어낸다라기보다는 약간은 현재 주가도 조금은 높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조금 생겨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웹툰, 그 다음에 웹소설, 그 다음에 게임, 이제 이렇게 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게임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적자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전체적인 실적에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매출 자체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적자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웹툰과 웹소설, 우리나라 이제 K-웹툰, K-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매출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스터 블루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어떤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무언가 신작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웹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또 웹툰이 굉장히 또 핫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조금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또 이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무언가 작품이 나와줘야지 시장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실질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매집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주가를 조금 주가가 높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으면서 이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저가 라인은 바로 확인이 되죠. 4,900원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도 이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4,900원 라인을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딱 7,000원 근처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7,000원 구간 위로 이제 굉장히 조금 매물이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0원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조금 큰 무언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 일전에 코로나 이 사태 때 이 비대면 관련된 그러한 이제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이 이슈만큼의 무언가 큰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7,000원 구간을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4,900원 지켜주는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6,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0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길게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해야 되는 쪽에 저는 약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소외되는 모습은 확연하게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량도 약간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9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4,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라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900원 지켜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1차 목표 반등 구간 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 구간 7,000원 근처 요 구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선별적인 매매가 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확연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쪽에 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목표가 좀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종목 순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블루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이 원하고 있는 커다란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상황이고요.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4,9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중요하게 지켜보시고 반등 시 6,000원 또 7,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손실을 최소한 줄이면서 최대한 줄이면서 잘 빠져나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꿈꽃도 님께서 미스터 블루 하니까 미스터 진단이 생각나요 라는 댓글 올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스터 진단 대신에 진행을 했던 추석 특집 여러분 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거든요. 이번 주 미스터 진단은 또 그대로 금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벙벙님께서 형일 전문가님의 노래 실력이 궁금하다. 형일 전문가님도 한 가닥 잘 뽑으실 것 같다 라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판 깔아주시면 합니다. 아주 그냥 기깔납니까? 저는 뭐 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언제 한번 미스터 진단에 꼭 초청을 해서 그날은 제가 또 특별히 출연을 해서 노래를 꼭 시켜보는 걸로. 그럼 전체적으로 또 음악 방송으로 한번 또 가나요? 좋네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네. 언젠가 우리 형일 전문가님의 노래 실력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다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푸시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꿈꽃도님께서 오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같이 꼭 그날 같이 시청을 하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분위기가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좋습니다. 저희 이 시간 모든 궁금증 다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수공백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소하자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세요. 살려님 잘 오셨네요. 또 또박이님께서도 멋져요라고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저희가 꼭 제대로 된 판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종목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는 1호원 살펴보겠습니다. 망둥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3,088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1호원은요, 오늘 급등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세 너무나도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1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3,6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도 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금 수익을 꽤 잘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모멘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 수익을 언제 챙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1호는 제가 한번 또 최근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호는 이 근거리 무선통신, 이제 NFC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무선통신 유심칩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현대카드에서 독점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 당연히 또 NFC 결제를 하게 될 테니 당연히 1호원이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보통신이 원래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한국정보통신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호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또 6% 이상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워낙에 저점에서 보게 되면 매집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 매물대를 이야기할 때 이 최근 구간 이상의 이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을 이미 초과한 그런 이제 물량들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큰 자금을 이제 쓸어 모았다라는 뜻이 되고, 오늘 거래된 자금만 1,500억이 넘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호는 이 매물대 구간을 좀 설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좀 또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 4,000원 정도가 주요 저항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4,600원 구간이 이제 또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4,000원 뚫어주면은 4,600원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4,600원 구간을 또 뚫어주게 되면은 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이 확인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도 수익 극대화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매집이 크게 된 종목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매집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또 1호원을 한번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집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내일 시간으로 좋은 출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0원 구간을 일단 뚫어주는지를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4,000원 구간을 강하게 밀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역시나 또 이 수급이 한번 쏠리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몰리게 되니까 4,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되고, 4,000원 구간을 강하게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4,500원, 600원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4,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생겨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내일 흐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4,000원 구간을 일단은 1차적으로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매집 흐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뚫어주는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힘이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4,000원을 뚫어주는 데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또 오늘까지 돈을 밀어주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흐름 보면서 뚫어주는지만 잘 보시면 수익 극대화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종목으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호원입니다. 에너지를 정말 잘 비축해 놓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에너지 폭발에 대한 가능성에 또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4,000원 뚫어주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이상으로 4,500원, 6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수익 계속해서 챙겨 나가시기를, 키워 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축하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원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시는 수공백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저는 더 좀 비중 가지고 있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은 39,250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려있는데 탈출 계획 부탁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올 한 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답답하다. 특히나 올해는 이렇게나 움직임이 숨막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큰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탈출 기회가 나타날까요? 일단은 이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이제 그러한 기업이죠. 맞아요. 이제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비대면 관련된 이제 수혜가 상당히 조금 컸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지니까 역시나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기업들의 이 수주권들이 좀 일어나 줘야지 이제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 미루고 있죠. IT 쪽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지켜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수주권들이 좀 있어줘야지 실적이 좀 차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 마찬가지겠지만 하반기 경기 우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조금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실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 그 이상을 지금 다 반납을 했거든요. 상당히 낙폭이 너무나도 과대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고점이 13만 원인데 최근가가 3만 원 초반대로 이제 잡히니까 거의 이제 고점 대비 70%가 넘게 하락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조금씩 계약권들이 다시 한번 또 생길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IT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들이 신규 건들도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뤄졌던 건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체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조금 실적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역시나 실적 회복이거든요. 실적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또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그런 흐름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약간은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121선 구간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 38,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좀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뭐 워낙에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간이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뭐 38,000원 뚫어주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 받는가는 44,0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000원 정도 구간 오게 되면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 비전이 일전에 수혜를 받았던 이슈 자체가 비대면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대면이 다시 한번 크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는 상태죠.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4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저가 라인이 약간 33,500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지지라인을 이평선 따라서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33,500원 정도가 이제 주요한 이탈 라인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더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 쪽이 조금 이제 무게감을 갖고 움직이되 혹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약간은 좋지 않아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화됐을 때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안 좋거든요. 뭐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쪽은 성장주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이다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때문에 더존 비전은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갑자기 또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또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때문에 목표 반등가는 4만 원 초반대로 잡아가되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지라인들을 전체로 좀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순환을 노리는 쪽으로 준비는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잘 지켜봐야겠지만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38,000원을 좀 지켜내고 뚫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4만 원 초반에서 수익으로 나오는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수익으로 꼭 탈출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저희 미국 시장 잠깐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워낙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선물 시장이 급락했던 만큼 지금 이제 본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역시나 강한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3%대 하락 출발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내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일 잠깐의 흔들림 이후에 또 반등의 가능성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또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금 미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10년물 3.4%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그래도 한동안 좀 하락하나 싶기는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바로 또 CPI 지수가 또 차고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고,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올랐었죠. 이제 연휴 동안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우리는 조금 쉬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어요. 맞아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반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CPI 지수가 그대로 또 크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방금 좀 깜짝 놀랐는데 아까 이제 투자의 신 일부 할 때는 이제 해외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놀더니 지금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또 맞아요. 돌파를 네. 했네요. 상당히 좀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렸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CPI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상당히 실망감이 좀 크게 차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CPI 지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 이미 시장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지나왔기 때문에 박스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선별적인 매매 정도로만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려고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지 그냥 단순히 손 놓고 있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도 지나갈 거고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떨어진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일이 남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획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의 신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또 저희 전화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또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500원입니다. 비중은 22%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신성 ENG 오늘 2,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3%대 하락 보여준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최근 며칠 동안 잘 올라오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듯 보이거든요.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태양광, 뭐 풍력,
원전 다 마찬가지죠. 지금 태조 이방원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정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이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구간에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종목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이 꺾이니까 그대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일전에 원전 관련주들, 태양광 종목들, 풍력들 다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흐름일 겁니다. 지금 일제히 매물대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시장에서 고점으로 가는 동안에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대체 에너지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박스권 고점까지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운 점이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물량에 대한 이 매집이 좀 살아 있으면은 그래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좀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저점 구간이 약 한 2,300원 구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2,3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2,100원 후반대, 그 다음에 2,1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 쪽이 이대로 끝이냐?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뭐 하반기에 뭐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지금 이쪽은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당연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종목들이죠.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약한 마이너스 4%, 5% 정도 되는데, 일단 저라면 2,3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를 완전히 하락으로 잡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이 2,200원에서 잡힐지 혹은 2,100원대에서 잡힐지 확실하게 이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구간이에요.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 내일 흐름을 좀 주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미증시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은 오늘 저가가 2,350원이죠. 2,35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흐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성 ENG 같은 경우에 향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져요. 워낙에 이제 이슈가 이슈인 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을 갖고 가면서 나중에 수급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실 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향후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향후에는 매물대로 또 작용을 할 거예요.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오늘 저점 이 구간을 내일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세를 하락으로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태양광, 풍력, 원전, 대체 에너지 쪽이 좀 시장에서 돌 때, 그때 수급이 좀 들어가 줄 때 다시 한번 좀 접근 기회를 노릴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쪽으로 분위기가 다 전체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향후에 분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를 깨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2,200원이든 2,100원이든 저점을 다시 한번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힘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러면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현재 구간이 다시 한번 또 이후에는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형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잡고 갈 뭐 메리트는 없겠죠.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워낙에 불안한 부분이 많고 다음 주 FOMC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굳이 한 종목에 또 목이 메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신성에너지는 내일 저가를 깨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재매수를 노리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는 어찌됐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 또 나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흐름이 나올 때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이엔지 2,300원 이탈한다면 한번 매도 타이밍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야 하는데 정말 헐 하는 소식이 나와서 잠깐 짚어드리자면 지금 패드워치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FOMC에서 100bp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100bp에 대한 가능성은 0%였는데요. CPI가 공개된 이후에 18%까지 지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또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울트라 스텝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간다면 정말 시장 크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너무 배제를 할 불안한데요.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워낙에 연준 쪽에서 강한 발언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제 긴축을 강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연준에 대해서 이제 일전에 한번 스탠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연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은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기관이죠. 그쵸.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8월 달에 반등이 나올 때 너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는 여전히 심한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인플레는 피크다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준은 당연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장이 지금 그런 분위기를 잡아갈 때가 전혀 아닌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발언을 내뱉었고 그 총대를 이제 파월 의장이 매면서 최근에 이제 파월 쇼크라는 또 단어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는데 완전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100bp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거의 기정적인 사실로 이제 조금 잡혀줬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까봐야지 않은 거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겨져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뭐 팩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CPI 지수는 저번 달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날 시장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뭐 미리 지레 겁먹어서 한 번에 좀 종목들 그냥 다 던져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때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0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100bp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는 하되 너무 어칠에 겁먹지는 말고 어느 정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구간을 한번 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여겨져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되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준비를 하자 요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좀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워워 사인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전략들 아주 똘똘하게 현명하게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분 도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백마일님께서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우째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SKI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물타기 하기도 거시기 하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81,300원입니다. 오늘의 종가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주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 공장 가동이 조금 중지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모멘텀 자체도 약간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정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도 맞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여겨져요. 지금 현재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지 그 외의 종목들은 소외가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에 이 완성차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가시화가 돼야지 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당장에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니고 향후에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면 어찌됐든 이제 뭐 분리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주시면 그때 좀 상세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뭐 손절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구간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나는 너무 이 종목을 갖고 있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뭐 이 방법도 있겠죠. 이제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중을 또 SKI 테크놀로지에서 좀 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해칭 매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또 이 수익을 계속해서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향후에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긍정적으로 상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긍정적으로 떠오르는 순간에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마일님께서도 긴 호흡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채팅창 보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지라는 글들도 올려주시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추천주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추천주 공개하는 시간이 언제죠? 전문가님? 아침에 10시 25분부터 매일 아침이요? 30분까지 매일 아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추천주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그 추천주로 또 이 시장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